지금 또다시 한 태국 관광도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도시 상인들이 지진 이후 관광객 급감으로 눈물 흘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정부 지원의 부재로 현지 경제가 속속 무너지면서 생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 도시의 관광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워킹 스트리트와 해변가에서는 지난달 지진 이후 관광객이 급감해 수백 개 상점이 문을 닫았고 호텔가에서도 예약 취소가 속출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가 적은 소도시임에도 경제의 무려 78%가 관광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태국인들에게 정부가 외면했던 이 도시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게 합니다. 당시 시장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방콕 중심의 복구에만 집중하며 이 소도시를 외면했고 그로 인해 관광도시 전체가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현지 레스토랑 운영자 라타나의 논란적인 발언이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태국의 관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생존과 개인적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파타야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준비하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이곳에서 7년 동안 시푸드 헤븐이라는 해산물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라타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라타나의 손에는 항상 빛바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장바구니는 그녀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증인과도 같았죠. 파타야 시장은 관광객들로 넘쳐났고 거리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라타나는 가장 신선한 생선과 조개를 고르며 오늘 방문할 손님들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태국 해산물의 맛에 감탄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죠.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인 시푸드 톰얌쿵은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적 있는 파타야의 명물이었습니다.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해변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였어요. 백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녁이면 태국 전통 음악이 흐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통해 태국의 문화와 정성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손님들이 남기고 간 방명록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감사의 메시지가 빼곡했어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이미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기 체류 관광객들과 현지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레스토랑은 필수 방문 코스로 꼽혔죠. 이런 안정적인 인기에 힘입어 라타나는 둘째 딸 수안의 대학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첫째 딸은 이미 방콕의 호텔 경영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자식들의 성공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해변가를 따라 늘어선 호텔들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은 파타야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한때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한 모습에 라타나는 항상 경이로움을 느꼈죠. 그녀 자신도 이 변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라타나는 직원들과 함께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는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 향신료를 빻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요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했죠. 라타나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예술이었고 그녀의 주방은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지진이 태국을 강타한 그날 라타나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리적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진정한 재앙은 그 이후에 찾아왔어요. 국제뉴스에 비친 태국의 모습은 한순간에 위험한 지역으로 둔갑했고 전 세계 여행사들은 일제히 태국 여행 상품을 취소했습니다. 48시간 만에 파타야의 모든 호텔 예약의 65%가 취소되었고 라타나의 레스토랑 예약도 줄줄이 취소 전화가 이어졌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라타나는 언제 다시 관광객들이 돌아올지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그녀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지진 발생 일주일 후 라타나의 레스토랑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이제 적막만 감돌았어요. 라타나는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 텅 빈 해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 라타나는 이 상황이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진 자체는 파타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태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고 이는 관광객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라타나는 스마트폰으로 외국 뉴스를 검색하며 울컥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방콕의 피해 사진들만 도배되어 있을 뿐 파타야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미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라타나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상금을 털어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죠. 딸의 대학 학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타나는 직원들을 모아 현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주방장 피삭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죠. 라타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정직원들의 급여를 30%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타나는 파타야 소상공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워킹 스트리트의 나이트클럽 매니저 쿤차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 80%를 해고해야 했다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해변 파라솔 대여업자 소라요스는 오늘 하루 단 1개의 파라솔도 대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이빙샵 운영자 마이클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하다며 한탄했어요. 모임에서 파타야 호텔협회 회장 타낫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 내에 파타야 호텔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이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그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콕 중심의 복구 작업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있어 파타야 같은 지방 도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번화가는 이제 적막했습니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밤거리를 밝히던 네온 사인도 대부분 꺼져 있었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도시의 모습에 라타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라타나는 딸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녀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라타나는 전화기를 들어 둘째 딸 수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학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수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라타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타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텅 빈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관광객만 기다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타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타나는 직원들을 불러 현지인들을 위한 저렴한 메뉴를 개발하자고 제안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급 요리 대신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의 태국 전통 음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방장 피삭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 요리법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라타나는 파타야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별 할인 쿠폰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녀의 노력에 감동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 노인은 라타나의 손을 꼭 잡으며 파타야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에 현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점차 라타나의 새로운 메뉴에 반해 손님들이 늘어났죠. 물론 관광객 시절의 매출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완전히 텅 빈 레스토랑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라타나처럼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실렸어요. 이어서 또 다른 호텔의 폐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타야 경제의 주축이었던 관광업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라타나는 지역 병원을 방문한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관광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출하락은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살 시도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말에 라타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타나는 파타야 시장 티라완이 주최한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티라완은 중앙정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복구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동안 파타야는 잊혀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지역 공무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제사회의 태국, 관광지의 안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라타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의 무관심과 언론의 과장 보도가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타나는 몇몇 상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들은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타야의 실제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를 만들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나이트클럽 매니저 쿤차이는 자신의 국제적인 인맥을 활용해 해외 여행사들에게 실제 파타야의 모습을 알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타나는 문득 자신이 처음으로 빈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파타야의 모든 상인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죠. 라타나는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라타나는 어셈베이지 메신저 그룹에 가입한 뒤 매일 레스토랑과 주변 관광지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다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둘째 딸 수아는 화상통화로 어머니에게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라타나는 딸의 설명을 따라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넘기며 해시태그를 달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 캠페인에 수백 명의 현지 상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샵 운영자 마이클은 수중 카메라로 파타야 해안의 아름다운 바다 속 풍경을 촬영했고 호텔 매니저들은 손상되지 않은 호텔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파라솔 대여업자 소라요스는 평온한 해변에서 현지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캠페인만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라타나의 레스토랑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수입은 지진 전의 30% 수준에 머물렀고 저축한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죠. 라타나는 은행에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지역 은행 지점장 사론에 따르면 파타야 전체의 대출금 상환 연체율이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은행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들 역시 중앙은행의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라타나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겨우 얻어냈지만 그 이후의 계획은 불확실했어요. 한편 파타야 남부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관광업 대신 어업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라타나의 이웃 아런은 20년 만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곧 바다에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관광보트 선장들이 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어획량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런은 라타나에게 첫날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선물로 가져왔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역 학교 교사 위파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을 때 라타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 학생들이 중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가족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방콕으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었죠. 위파는 라타나의 딸 수안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라타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라타나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가 나린과 함께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린은 관광객이 사라진 파타야가 영혼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려했어요. 파타야의 문화는 전통과 관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융합된 결과물이었고 이제 그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무용 공연장은 문을 닫았고 지역 공예품 상점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죠. 나린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파타야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최근 보고서는 파타야 지역의 경제 회복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어요. 이는 태국 국내 총생산에 0.5%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라타나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1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었죠. 밤늦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라타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네온사인으로 밝게 빛나던 파타야의 밤거리는 이제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이 도시가 정말로 유령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라타나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그녀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라타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공책을 꺼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태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필요했죠. 파타야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유럽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지진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파타야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라타나는 파타야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인 스웨덴 출신 올로프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전통 요리 교실을 열어 파타야의 문화를 공유하고 동시에 그들의 도움으로 파타야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자는 제안이었죠. 올로프는 즉시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라타나의 레스토랑에는 20명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졌지만 모두 파타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타나는 톰얌쿵과 파타이 등 태국의 대표적인 요리법을 가르치며 각 재료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모두가 함께 요리하고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에 라타나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죠. 교실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파타야의 현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파타야가 안전하며 오히려 관광객이 없는 지금이 이 아름다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이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파타야 여행 계획을 올리겠다고 제안했고 영국인 데이비드는 은퇴자 커뮤니티의 파타야 방문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라타나의 요리 교실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이 수업은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어요. 그들은 태국 요리뿐만 아니라 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며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타나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작은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타야 전체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 파위닛 박사에 따르면 파타야 경제의 78%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는 지역 신문 인터뷰에서 단기간 내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타나는 이 인터뷰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요리 교실은 작은 희망의 불씨였지만 파타야 전체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타나는 용기를 내어 파타야 시장 티라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파타야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로 뭉쳐 파타야 부활 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어요. 티라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라타나에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라타나는 밤을 새워가며 축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타야의 모든 레스토랑, 호텔, 상점, 관광 명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구상했죠. 특별 할인과 문화 공연, 해변 청소 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 날 티라완은 라타나의 계획에 감명을 받아 즉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라타나는 음식 분야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죠. 실행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파타야를 살리기 위한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편 라타나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파타야의 일상 사진들은 해외 여행 블로거들의 눈에 띄었고
몇몇은 직접 라타나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영국의 한 유명 여행 유튜버는 라타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파타야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라타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밤늦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던 라타나는 문득 옆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 성업했던 기념품 가게는 이제 철거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이웃이자 친구였던 가게 주인 수아는 결국 방콕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라타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어요.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파타야가 그리고 그녀의 레스토랑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었죠. 축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타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일상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매하는 양이 예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파타야의 회복 속도는 더디기만 했죠. 라타나는 시장 상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모두가 비슷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타나는 해변가를 지나쳤어요. 평일 오전이었지만 해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소수의 현지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들만 보였죠. 소라요새 파라솔 대여점도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파라솔은 접힌 채로 있었습니다. 그는 라타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라타나는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방장 피삭은 이미 와서 작업을 시작했고 홀 직원 룸차이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인력 감축 후 남은 직원들은 모두 라타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며 일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최상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의 예약은 단 2팀뿐이었습니다. 한 팀은 장기 체류 외국인 부부였고 다른 한 팀은 방콕에서 온 태국인 가족이었어요. 라타나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재고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죠. 버리는 음식이 생기면 그만큼 손해였으니까요. 그녀는 오늘의 특별 메뉴를 구상하며 가능한 한 모든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점심시간 예약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라타나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1년에 6개월을 파타야에서 보내는 단골이었죠. 그들은 지진 이후에도 파타야를 떠나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타나의 레스토랑을 찾아주었습니다. 방콕에서 온 가족은 처음 방문했지만 인터넷에서 레스토랑 정보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그들에게 파타야의 현 상황과 안전함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몇 팀 더 방문했어요. 대부분 현지인이었지만 2팀의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라타나는 그들이 어떻게 파타야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죠. 한 커플은 소셜미디어에서 파타야는 안전해 해시태그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라타나는 그 말을 듣고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들의 캠페인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라타나는 레스토랑 계좌를 확인했어요. 오늘의 매출은 지진 전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했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죠. 그녀는 이 추세가 계속되길 바라며 내일의 식재료 주문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라타나는 주방을 정리하며 피삭과 내일의 메뉴에 대해 상의했어요. 그들은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타나는 은행에 들렀어요.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이 이제 2달 반 남았고 그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사로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파타야 전체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었죠. 일부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고 또 다른 이들은 라타나처럼 현지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라타나는 딸 수안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수안은 대학에서의 생활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고 라타나는 레스토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내심 걱정되었지만 딸의 학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주말에 다시 파타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돕겠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딸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라타나는 내일의 계획을 메모했어요. 재료 주문, 메뉴 개발,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달력에 오늘의 매출을 기록했죠.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이 기록은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느린 속도였지만 라타나는 이것이 회복의 징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타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매일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났고
해시태그 파타야는 안전해를 통해 실제 관광객들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의 모습, 레스토랑 준비 과정, 오늘의 특별 요리 등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소셜미디어 활동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어느 날 아침, 라타나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첫째 딸 파리다가 방콕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호텔 경영학교를 졸업한 파리다는 방콕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지진 이후 호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업을 돕기 위해 파타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죠. 오후에 파리다가 도착했어요. 라타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파리다는 어머니의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파리다는 자신의 호텔 경영 지식을 활용해 레스토랑 운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저녁 시간, 모처럼 손님이 많아졌어요. 현지인들과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파리다는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서비스 기술로 손님들을 응대했고 라타나는 주방에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죠. 마치 예전의 활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의 맛에 감탄했고 몇몇은 다음 날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라타나와 파리다는 레스토랑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리다는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케이터링 서비스 시작, 태국 요리 클래스 확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강화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딸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다음 날부터 라타나와 파리다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타나는 요리를 담당하고 파리다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맡았어요. 레스토랑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다는 인테리어를 약간 수정하고 메뉴판을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또한 호텔 시절 인맥을 활용해 방콕의 여행사들에게 파타야의 안전함을 알리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가 라타나의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지진 이후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다음 날 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많은 파타야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석 달이 지난 어느 아침, 라타나는 시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지진 이후 방콕으로 떠났던 옆 가게 주인 수안이었어요. 그는 다시 파타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방콕에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고 결국 고향인 파타야가 그리워 돌아왔다고 했어요. 라타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안은 파타야의 변화에 놀랐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관광객은 많지 않았지만 도시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중심이 된 경제 활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주말에는 방콕과 인근 도시에서 오는 국내 관광객도 늘어났죠. 수아는 다시 기념품 가게를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라타나는 딸 파리다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태국 요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독특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퓨전 톰얌 파스타와 코코넛 카레 리조또 같은 메뉴는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타나는 처음에는 전통 요리를 변형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타나는 해변을 지나쳤습니다. 석 달 전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소라요새 파라솔 대여점은 절반 이상이 이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라타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라타나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타나는 두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째 딸 수안도 주말을 맞아 대학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지난 석 달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다는 호텔 컨설팅 기회가 새로운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수아는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가족 사업에 적용할 방법을 제안했어요. 라타나는 딸들의 지혜와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밤바다는 평온했고 멀리 몇몇 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라타나는 문득 지난 석 달을 돌아보았어요. 그것은 분명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 주인이 아니라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로 성장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라타나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쓰나미, 홍수, 코로나도 견뎌냈으니 이번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요. 파타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함께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